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넓게 인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이 조례를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그러니까 종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분야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KBS 디지털 뉴스부 크랩 유명하죠? 크랩에서 연락이 와서 최근 종묘 인근 태운 4구역 재개발 이슈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인터뷰 요청이 있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실제 방송분은 짧아서 그 좀 상세한 뒷이야기랑 해서 조금 본 영상으로 자세히 담아보고자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일은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재개발 관련 인터뷰에서 풀어내었지만 방송되지 않았던 이야기들까지 포함을 해서 해당 쟁점을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문제되는 대법원 판결의 법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2025년 11월 6일자로 대법원 1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 의결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023추 5160 판결입니다. 쟁점사항으로는 서울시의회는 2023년 9월 문화재보호조례 제19조 5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삭제된 조항은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화체육부 관광부는 이러한 조례 개정이 문화재청장, 현재는 국가유산청장이거든요.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져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서 서울시 의회의 조례 개정이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협의 의무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문화유산 및 시행령 규정의 문헌과 취지에 비춰서 상위 법령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지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항까지 유산청장과 협의를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다음으로는 법령 우위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서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재개정의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에서 삭제된 조항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했다 하더라도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유산 보호의 다른 수단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삭제된 조항이 없더라도 문화유산 보호에는 차질이 없다고 봤어요. 그 이유는 문화유산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 문화유산법 제13조 3항에 따라 필요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범위를 500m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는 점, 문화유산법 제35조 1항 2호 및 시행령 21조 2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한 것입니다. 넓게 인정한 것으로 상위 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는 문화유산 보호를 경시한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지역, 종묘의 경우에는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입니다.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며 그 범위 밖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등을 통해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세계유산 특별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세계유산 특별법은 2024년 11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이 법은 인천 검단 신도시 왕릉뷰 아파트 논란을 계기로 해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사업자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평가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 조정을 요구하거나 사업 시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유산 영향평가의 구체적인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항목, 방식 및 절차 등을 정한 시행령은 제정이 되지 않았어요. 시행령 미제정의 법적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계유산 평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계유산특별법 11조의 2 제2항은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 외의 사업이라도 세계유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시행령이 없더라도 국가유산청장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세운 4구역 사업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면 세계유산 영향평가 요청의 가능성,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특별법 제11조의 2항에 근거해서 서울시의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세운 4구역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 고시 추진에 대해서 유네스코 공고사항에 따라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선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서 변경 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이 조례를 정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그러니까 종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또한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실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쟁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유산특별법 제11조의 2항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평가 요청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률 문헌상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를 강제력 있는 명령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요청을 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특별법 11조의 2항에 따라 사업 시행 중지를 명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조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중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평가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합니다.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한 좀 제안을 한번 드려보면은 법적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유산특별법 시행령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이 조속히 제정돼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문화유산법 제13조의 제3항은 원칙적으로 외곽 경계로부터 500m 안으로 보존지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주거지역의 경우 100m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의 보호와 개발 이익의 균형점을 다시금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문화유산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어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경관을 저해할 우려라는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많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또 현행 제도는 사후적 규제에 치중하고 있어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획 단계에서부터 국가유산청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분쟁 조정 절차의 마련 필요성도 있는데 문화유산 보호와 도시개발 사이의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현행 제도는 법원의 사후적 판단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되고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요. 가령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총체입니다. 건평법률사무소는 이해가 복잡한 사안에 관하여도 최대한 쉽게 풀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추가 의문점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건평법률사무소는 네이버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평법률사무소라고 검색하고 블로그 들어오셔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논점에 유익한 글들이 많으니까 많이들 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